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스 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84회 54번 예상 문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아직 보지 못한 영상이 있다면 네, 빨리 가서 보기를 바랍니다. 54번 어렵죠, 여러분? 네, 어렵죠. 단어를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정말 또 많이 나오죠. 그럼 또 멘붕이 옵니다. 그쵸? 그런데 뭐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계속 외우는 거죠. Just do it. 여러분 알고 있죠?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열심히 84회 53번 세 번째 시간 네, 세대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차이는 그 갭을 이야기하죠. 갭.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문제를 미리 공지했죠. 혹시 미리 한번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같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최근 MZ세대, 알파세대 등 세대를 나누는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어느 사회나 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하며 이러한 세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에서 세대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를 중심으로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세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세대 갈등을 줄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세대 간 원활한, 여기 오타네요, 여러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MZ세대, 알파세대를 너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MZ세대는 사실 M과 Z가 합쳐진 거죠. 이 M은 밀레니얼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G는 G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은 1980년대 초, G는 1990년대 초라고 해서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그러면 지금 MZ세대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거의 30대, 40대죠? 30대, 40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창 열심히 일할 때니까. 많은 기업에서의 CEO들도 이 MZ세대로 바뀌는 어떤 파격적인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3, 40대 MZ세대가 아무래도 한창 돈을 벌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많은 기업에서는 이 MZ세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MZ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뭐 회사에서 MZ세대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위에 상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이 MZ세대의 특징을 알아야 잘 소통을 잘할 수 있다. 신문이나 그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알파 세대는 뭘까요, 여러분? 네, 알파 세대는요. 더 업그레이드 됐겠죠. 네, 2011년부터
언제부터 정확하게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11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2024년, 25년 그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알파 세대의 특징은 어떤가요? 여러분, 2011년 태어나면 지금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 기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사실 저는 굉장히 뭐 컴퓨터를 배운다거나 그런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알파 세대들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문화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쵸? 이 알파 세대가 아직은 어리지만 이 알파 세대가 30대, 40대가 됐을 때는 또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MZ세대, 알파 세대의 간략한 뜻은 그렇고요. 이 MZ세대와 알파 세대 등 그 세대를 나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MZ세대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알파 세대야, 그 전에 뭐 X세대, Y세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세대를 나누는 용어,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쵸? 자, 이처럼 어느 사회나 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하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냥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당연히 있죠. 세대 간의 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차이로 인해는 때문에죠, 여러분.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갈등은 부딪히는 거, 컨플릭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하다는 그 갈등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극복하다와 같은 뜻은 이겨내다. 그래서 overcome의 뜻이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회에서 세대와 세대 간의 사이를 이야기하죠. 세대와 세대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중심으로 세대와 세대 간 원화라는 문제가 없이 막힘 없이 아주 스무스한 소통을 말합니다. 원활한 소통, 문제가 없는 소통,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죠? 자, 1번. 세대 차이의 원인이 있어요. 그쵸? 그 원인은 무엇인지 쓰는 거고요. 자, 세대에 만약에 그런 갈등, 컨플릭트를 줄이지 못하면 줄이다는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줄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회사나, 그쵸? 뭐, 집에서도 그럴 수 있죠. 왜? 다른 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다른 세대가 같이 일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원활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러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써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론을 쓰기 전에 저하고 같이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위 사람이든 아래 사람이든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위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래 뭐 초등학생이나 특히 초등학생들 생각하면 야, 요즘 아이들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막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뭐 또 빨리 헤어지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문구점, 문방구에 가서 왜 그 커플링을 막 사가지고 서로 반지 끼고 또 쿨하게 헤어지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또 좀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예전에는 진짜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게임이라는 것이, 친구들을 또 사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또, 친구들하고 공감대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게임이라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을 보면서도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죠. 네, 요즘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앱, 그런 거 많죠. 근데 젊은 층의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편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난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그런 생각도 들고, 사회가 굉장히 많이 빨리 변화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중심에 어떤 스마트 기기라던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발전이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거고요.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자, 여러분이 또 생각하는 세대 차이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어요. 진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재미있게 댓글 남겨줘도 좋습니다. 자, 아까 문제가 우리 원인이었죠. 왜 세대 차이가 생길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어떤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다.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이 기술의 변화를 빨리 그래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 좀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쵸?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또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고, 또 어떤 세대 차이가 원인이 있을까요? 세대 차이 원인.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살았죠.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이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아버지, 그 다음 그 밑에 손자, 손녀까지 다 같이 살았죠. 그리고 또 이웃하고도 교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웃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그쵸? 그 세대의 어떤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대화라던가 또는 같이 할 일들이 좀 많았었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습니다. 핵가족. 핵가족으로 변한다는 것은 부부만 살거나 부부와 아이들로만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 확실히 그 윗세대와 교류할 기회가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처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다. 네, 그러면서 교류할 기회가 적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 알죠,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라떼는 말이야가 뭐예요? 나 때,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뜻이죠. 네, 이 말이 있듯이
세대가 겪은 상황과 문화 다 다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라마 아나요? 응답하라 시리즈 알아요?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가 나왔을 때 이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호평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가족이 이것을 재미있게 보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쵸? 공감대도 형성하고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처럼 나이가 든 세대, 나이 든 세대를 기성세대라고 하는데요. 기성세대와 젊은 층이 겪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렇게 원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사람들이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집, 가정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런 집 굉장히 많죠? 아이는 부모의 옛날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죠.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진짜 어리다 어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 단절. 그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겠죠. 자,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세대 갈등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상사와 계속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회사에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회사 다 퇴근한 후에도 그 영향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 소통의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 부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젊은 층과 젊은 층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성세대는요,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든 세대를 기성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어때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그쵸? 급격히 무엇에 따라라고 하면 변함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변하면서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예전에는 어떤 비교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은는을 쓰죠. 예전에는 어땠나요? 대가족이라고 하면 큰 가족을 이야기하죠. 즉,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것, 대가족이라고 하죠. 대가족으로 살면서 다양한 나이대, 즉, 60대, 70대, 30대, 40대, 삼촌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웃하고도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 왔다 갔다를 많이 했죠. 그쵸? 그때는 스마트 기기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핵가족이죠. 핵가족은 부부와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거의 핵가족이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무엇에 비해서라고 하면 보다죠, 보다. 예전보다 젊은 층과 기성세대가 서로 교류할 일이 어떻게 됐어요? 적어졌죠. 또한 어떤가요? 현재 젊은 세대가 겪는 환경, 우리가 겪는 환경, 그리고 이전은 기성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젊은 층을 이렇게 젊은 세대로 바꾼 거고요. 기성세대를 이전 세대라고 말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젊은 세대가 겪는 환경, 그리고 이전 세대가 경험해온 이런 거죠. 시대는 다르죠. 여러분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스마트 기기,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 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당시에는 스마트 기기가 그렇게 활용되지 못했던 시대죠. 너무 시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서로의 가치관,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등 세대 간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힘들게 사귀고, 그쵸? 한번 사귀면 오래 만나고, 웬만하면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에 비해서 많았다면 지금의 스마트 기기가 있다 보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쉽게 만날 수도 있고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질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서론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네, 세대 차이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이 세대 차이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는 때문에 서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을 썼죠. example. 자, 부모는요, 너무 어려워. 자녀가 뭐예요? 아들, 딸을 자녀라고 하죠.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쵸? 자녀는 부모가 어때요? 고지식하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고지식하다는 융통성이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꼭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앞뒤가 꽉 막힌 유연하지 않은 생각, 이것을 고지식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자녀는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몰라. 그쵸?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해? 이렇게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입장은 뭔가요? 네, 입장은 서로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죠.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때요? 감정이 상하다라는 것은 기분이 나빠요, 서로. 기분이 나쁘고 어떤 갈등을 겪다라는 것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쓴 거는 가정에서의 예를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쓰는데 여기에서는 또한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직장입니다. 직장.
직장 내라는 것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직장 안에서 나의 리더와 나이가 많은 리더와 세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대 갈등으로 인해 때문에라고 했죠. 네, 갈등 때문에 업무에라고 하면 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막 파이팅해서 좋은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리더와 뭔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에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거나 안 좋은 영향이 계속 가는 거죠. 또 어때요? 으며 이거는 고죠. and 정신적인 스트레스로까지 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까지 와서 업무 외 시간이라고 하면요. 업무가 아닌 시간,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요. 안 좋은 영향이겠죠? 안 좋은 영향. 그렇기에 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줄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뭐예요? 이렇게 위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 우리 또 해결 방법,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결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결론에서 항상 자주 쓰는 말 이제 알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는 뒤에 아워야 한다. 또 뭐가 있었죠? 필요하다, 중요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한번 써볼까요? 기 위해서는, 뒤에는 아워야 한다, 또는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이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썼네요. 우선 그 다음으로 첫 번째가 뭔가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쟤 왜 나랑 다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이고, 요즘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나와 다를 수 있지.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경청하는 자세. 경청이 뭐예요? 경청은 잘 듣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어떤 자세, 어티튜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갖다.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죠.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는 가지고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공감이 뭐예요? 같은 감정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너 뭐가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힘들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공감하는 태도. 너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가 필요하다를 썼네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직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관심사라고 하면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게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너 무슨 게임만 그렇게 하니가 아니라 무슨 캐릭터야? 이거 무슨 게임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준다거나 자식도 부모의 관심사,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 서로 통하는 거 있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감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공감대가 뭐냐면, 자,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자, 여자친구는 회사에 다니는데 남자친구는 아직 학생이에요. 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계속 회사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계속 학교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공통된 어떤 이야기가 없죠?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두 명 모두 예를 들어서 뭐 BTS를 좋아합니다. 그럼 B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직장이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로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거죠. 리더와 그 부하 직원이 같이 만나서, 즉,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나요? 그러면 그 다음 정리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세대 차이와 관련된 내용 정리한 것입니다. 698자가 되고요. 좀 길죠,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단어 잘 정리해서 세대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런 단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벌써 54번 예상문제 세 번째인데요. 네, 계속 앞으로 예상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공부하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질문하면 선생님이 보는 대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